오늘은 형용사 동사 을 것 같냐고 하다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문 볼게요. 발음 신경 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미소 씨가 지한 씨에게 질문합니다. 지한 씨,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지한 씨가 대답해요. 글쎄요, 일기예보에서는 좋다고 하던데요. 잠시 후에 나나 씨와 지한 씨가 만나서 이야기해요. 발음 신경 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나 씨가 질문합니다. 아까 미소 씨와 무슨 얘기했어요? 지한 씨가 미소 씨의 질문을 옮겨서 이야기합니다. 미소 씨가 저한테 내일 날씨가 좋을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문법은 좋을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입니다. 미소 씨의 질문을 지한 씨가 옮겨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문법 자세히 알아볼게요. 을 것 같냐고 하다는 인용하려는 문장이 의문문이고 형용사나 동사로 끝나는 경우에 형용사 동사 어간 뒤에 붙어서 쓰입니다. 이 표현은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질문을 간접적으로 옮겨서 이야기할 때 사용해요. 여기에서 리을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미래에 일어났음을 나타내거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추측하는 경우에 쓰이고요. 것은 의존 명사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을 것 같다 뒤에 야구하다가 결합한 형태고요. 참고로 을 것 같다는 84번째 문법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을 것 같냐고 하다는 앞에 인용하려는 문장이 의문문이고 형용사나 동사로 끝나고 어떤 일을 추측하는 문장을 인용할 때 사용해요. 그리고 하다 대신에 묻다, 질문하다, 말하다 등의 동사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예문 볼게요. 미소 씨가 질문합니다.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좋을까요를 보면 형용사 좋다로 끝나고요. 내일의 날씨를 추측하고 있고 의문문이지요. 이 질문을 간접적으로 옮겨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형용사 좋다 뒤에 을 것 같냐고 하다를 결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 쓸 때는 큰 따옴표는 지우고 써요. 그러면 내일 날씨가 좋을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을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는 형용사 좋다 뒤에 을 것 같냐고 묻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인용하려는 문장이 형용사로 끝나고 추측을 나타내고 의문문인 경우에는 형용사 뒤에 을 것 같냐고 하다를 결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을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일 날씨가 좋을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다음 예문 볼게요. 미소 씨가 질문합니다. 나나 씨가 꽃을 좋아할까요? 여기에서 좋아할까요를 보면 동사 좋아하다로 끝나고요. 추측을 하고 있고 의문문이지요. 이 질문을 간접적으로 옮겨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동사 좋아하다 뒤에 리을 것 같냐고 하다를 결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글로 쓸 때는 큰 따옴표는 지우고 써요. 그러면 나나 씨가 꽃을 좋아할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아할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는 동사 좋아하다 뒤에 리을 것 같냐고 묻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인용하려는 문장이 동사로 끝나고 추측을 나타내고 의문문인 경우에는 동사 뒤에
리을 것 같냐고 하다를 결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할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해 보세요. 나나 씨가 꽃을 좋아할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이번에는 결합 정보 알아볼게요. 형용사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을 것 같냐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동사 먹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을 것 같냐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먹을 것 같냐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용사 작다도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을 것 같냐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작을 것 같냐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형용사 동사 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니을 것 같냐고 하다를 사용해요. 동사 가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니을 것 같냐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갈 것 같냐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용사 크다도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리을 것 같냐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클 것 같냐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용사 동사 어간의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받침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리을 것 같냐고 하다를 사용합니다. 동사 만들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이 리을이지요. 그러면 그 받침 리을도 지우고 그 뒤에 리을 것 같냐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러면 만들 것 같냐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용사 달다도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이 리을이지요. 그러면 그 받침 리을도 지우고 그 뒤에 리을 것 같냐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달 것 같냐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형용사 동사 어간의 받침이 있으면 을 것 같냐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작다는 작을 것 같냐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형용사 동사 어간의 받침이 없으면 리을 것 같냐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크다는 클 것 같냐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어간의 받침이 리을로 끝나면 그 받침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리을 것 같냐고 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달다는 달 것 같냐고 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습해 볼게요. 바지가 아이한테 클까요? 질문합니다. 어떻게 옮겨서 이야기할 수 있죠? 바지가 아이한테 클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클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는 형용사 크다 뒤에 리을 것 같냐고 묻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바지가 아이한테 클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음식이 많이 달까요? 질문합니다. 어떻게 옮겨서 이야기할 수 있죠? 음식이 많이 달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달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는 형용사 달다에서 받침 리을을 탈락시킨 후에 리을 것 같냐고 묻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음식이 많이 달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한국 음식이 나나 씨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질문합니다. 어떻게 옮겨서 이야기할 수 있죠? 한국 음식이 나나 씨 입맛에 맞을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맞을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는 동사 맞다 뒤에 을 것 같냐고 묻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한국 음식이 나나 씨 입맛에 맞을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오늘은 형용사 동사 을 것 같냐고 하다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